안녕하세요. 대한수면연구학회 수면의 비밀 제16화 수면과 카페인 편입니다. 저는 대한수면연구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김지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저희 수면과 카페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대 안산병원 신경과의 김현진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대 안산병원 신경과에서 수면과 에필랩시, 그러니까 뇌전증을 주로 보고 있는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한번 수면과 카페인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커피 좋아하세요? 네, 저는 정말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럼 한번 잠에 대해서 한번 잠 후에 카페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카페인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카페인 작용 시간, 뭐 작용 기전, 뭐 그다음에 수면에 어떻게 미치는 영향이랑 저녁에 그럼 커피 마시면 안 되는지 뭐 이런 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커피가 그럼 교대 근무자들한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카페인이 근데 저희 커피에 많이 들어있는데 커피 말고 딴 데도 많이 있잖아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사실 카페인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 들어있는데요. 의외로 뭐 초콜릿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라든지 아니면 그런 커피 향이 들어가 있는 뭐 아이스크림 뭐 아니면 이런 것들에 다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탄산음료에도 카페인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되게 재미있는 퀴즈를 갖고 오실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 중 카페인을 가장 많이 섭취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우선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귀여운 강아지 캐릭터가 그려진 커피맛 우유를 사 마신 의대생. 그리고 2번은 이제 당직을 서기 위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악마 표시가 그려져 있는 저 악마의 에너지 드링크를 사 마신 우리 인턴. 그리고 이제 우리 회진 시간대 혼나고 이제 답답한 마음에 탄산음료를 사 마신 우리 불쌍한 전공이. 그리고 이제 밤을 새워서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고 출근길에 이제 그란데 사이즈 라떼를 사 마신 교수. 이 네 사람 중에 카페인을 가장 많이 섭취한 사람이 누굴지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에너지 음료 드링크 사 마신 인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에너지 드링크가 왠지 고카페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답일까요? 한번 저희가 정답을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요. 네. 네, 정답이 조금 의외네요. 네, 정답이 조금 의외로 생각이 되시죠? 그래서 네. 사실 이 4명 중에 카페인을 가장 많이 섭취한 사람은 우리 우유를 사 마신 의대생. 우유, 어떻게 네. 우유가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우유가. 네. 여기 보면 네. 이 귀여운 강아지 얼굴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이 귀여운 강아지 얼굴이 그려진 이 커피맛 우유에 이제 500ml짜리 우유인데요. 거기에 무려 237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까 선생님께서는 이 무시무시하게 생긴 악마의 에너지 드링크에 카페인이 많을 것 같다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의외로 아까 그 귀여운 강아지보다는 덜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었고요. 그러네요. 또 의외로 또 지금 잘 보시면 원두커피, 원두커피 이제 저희가 이제 이를 생각해서 우유에 타서 이제 원두커피를 사 마셨는데 저기에도 지금 악마의 드링크보다 훨씬 많은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4번은 저입니다. 네. 제가 아침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요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루에 마시는 커피 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매일매일 마시고 있는 저 큰 사이즈 라떼 사실 저만큼의 카페인이 들어있었더라고요. 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샷까지 추가하는데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그냥 커피 말고도 에너지 네. 음료랑 이제 콜라랑 이제 환자분들도 보면 커피 안 마신다고 그러는데 콜라 마셔요. 콜라 좋아해서 하루에 2-3개 마셔요. 이런 분들 있더라고요. 그리고 잠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고 저 우유는 좀 충격적입니다. 제가 요 슬라이드 준비하신 거 미리 한번 보고서 무슨 여기 이렇게 우유가 좀 다른 우유보다 좀 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더니 이게 중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잘 사 마시는 우유라고 해서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이게 더 진한 커피 우유라고 써 있고 여기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사실 밑에 보시면 귀여운 강아지 얼굴을 볼 게 아니라 그 밑에 고카페인 함유 음료라고 분명히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님은 저 스누피 우유 먹고 심장 떨린 적도 있다고 해서 확실히 뭐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한번 다른 식품에도 카페인 있는지 한번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카페인은 뭐 커피, 콩,
코코아 콩, 그다음에 뭐 찻잎,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열매 같은 식물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라서 이런 거를 원료로 하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커피지만 뭐 여러 가지 커피에 들어 있을 수 있고 콜라에도 들어 있을 수 있고 초콜릿, 그다음에 저런 카카오 원료가 들어간 뭐 아이스크림, 과자, 뭐 빵 이런 데에도 카페인이 충분히 들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커피 중에서도 또 의외로 저희가 믹스 커피 이런 게 카페인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신선한 원두로 내린 커피에 카페인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피 전문점에서 사 마시는 그런 커피에 가장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오히려 커피 믹스는 조금 카페인 자체는 의외로 좀 적을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차나 홍차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커피와 뭐 녹차, 홍차 이런 데 들어있는 카페인은 약간은 종류가 좀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약간 좀 강하고 빠르게 작용을 하고요. 녹차나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조금 연하고 서서히 작용하기도 하고 또 안에 들어있는 다른 물질들이 그런 카페인의 작용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서 다양한 음식과 음료수에 카페인이 들어있고 용량 자체를 따지면 저렇지만 약간 효과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커피 믹스인데 한 잔만 마시지 않잖아요. 그쵸. 하루에 이렇게 생각날 때 다 대여섯 잔. 비즈니스 하시면서 누구 오면 또 막 몇 잔 마시니까 뭐 불면증으로 외래 오셔서 커피 얼마나 드세요? 저는 커피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뭐 대여섯 잔 드시는 분들 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진짜 커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완전히 뭐 10시, 11시까지 실은 막 거기 되게 커피 마시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카페인이 아까 함유된 음료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을 제정을 해서 이제 성인 그리고 뭐 임산부 어린이한테서 하루에 최대 섭취할 수 있는 용량을 이렇게 좀 정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섭취했을 때 이제 부작용, 카페인의 제일 흔한 부작용이 뭐 떨리고 이제 뭐 가슴이 뛰고 뭐 불면증이 오고 이런 그런 부작용들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을 우리나라에서 정한 양이 있는데요. 어린이는 이제 키랑 몸무게가 다양하다 보니까 뭐 몸무게당 2.5mg 정도, 그다음에 성인은 하루에 400mg 정도, 그다음에 임산부는 하루에 300mg 정도. 그래서 이게 대충 양으로 따지면 성인은 하루에 커피 한 4잔 정도를 마시면 저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게 되고요. 청소년은 저 이제 에너지 드링크 저거 한 2개 정도 먹으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카페인의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을 넘길 수 있어서 굉장히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규정이 있긴 있군요. 근데 뭐 그런 규정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규정을 잘 모르고 있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기호식품이니까 많이 마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 실은 카페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뭐 그런 걸 좀 자세히 볼게요. 카페인은 실은 이거 되게 이제 복잡한 그림이 막 나왔는데 카페인이 결국은 흡수가 되는데 한 30분이면 몸에 흡수가 되네요. 굉장히 확 빨리 되고, 시간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이제 몸에 확 올라간대요. 올라가고, 그 다음은 이제, 그러면 이제 되게 마시고 한 금방 효과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졸릴 때 마시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얘가, 시간이 실은 이제 대사되는 시간이 좀, 한 5시간이면 한 반 정도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도 아직 몸에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완전히 없어지려면은 뭐 한 10시간도 더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완전히 없어지려면 뭐 과학적으로는 저희가 알려진 뭐 반감기의 몇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한 번 마신 카페인이 완전히 없어지기까지는 꽤나 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중간에 근데 그게 미처 없어지기 전에 커피를 만약에 또 마시게 되면 또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전에 마셨다고 해도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달라요. 이게 뭐 감수성이 달라서 아주 센시티브한 예민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저는 마셔도 뭐 두근거리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앞에 계신 다른 이제 분들도 아까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셨는데 이제 뭐 유전적인 소인인가요? 그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시면 커피가 이제 흡수가 되고 나서
대부분이 우리 몸의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요. 간에 그런 커피를 분해시키는 네네네. 어떤 효소가 있고 그거를 이제 관장하는 어떤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의 능력이 타고나기가 사람마다 조금 되게 달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제 카페인을 대사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그런 유전적인 소인 말고도 이게 이 우리 몸의 어떤 효소나 어떤 능력이라는 게 계속 그런 커피를 마시거나 이게 사실 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네. 계속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내가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그 커피를 대사하는 능력이 조금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돼서 네, 선생님도 네, 아마 커피를 그동안 이제 많이 드셨어서 맞아요. 그래서 커피를 굉장히 빨리 대사하는 몸이 되어 있으신 게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조금 그럴 수 들긴 있을 합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뭐 디톡스 한다고 안 마시다가 마시면 막 가슴 네, 두근거린다고 이런 그렇죠. 말씀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카페인을 그래도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나이나 뭐 성별 그리고 네. 이제 임신하면은 또 대사가 빨리 되니까 네. 그럴 수 있고 복용 약물이랑 흡연 여부도 영향이 있다고 돼 있네요. 네, 그래서 복용 약물에 따라서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게 되면 그 약도 아까 커피를 분해시키는 간의 어떤 효소가 일해서 어떤 약물을 이제 분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네. 약과 커피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상호작용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흡연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담배 피우시면 커피가 조금 빨리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커피 효과가 조금 빨리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가? 왜 꼭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커피 마실 때 꼭 그 담배 피우시고 그러시던데 그렇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담배도 니코틴도 근데 그 네. 약간 각성 효과가 있고 거기다 이제 카페인까지 마시면 더 이제 더 각성 효과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뭐 누가 윤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레드불 같은 그런 에너지 드링크에 술을 요즘 섞어 마신 적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아마 그런 비슷한 거 본 것 같아요. 근데 네. 카페인 드링크랑 술이랑 섞어서 마시면 몸에는 어떤 작용이 생기냐고 물어보셨는데 안 좋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약간 반대된 효과잖아요. 카페인은 각성이고 술은 약간 이제 그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금 이렇게 이완을 시키지만 좀 더 이렇게 뇌를 좀 이렇게 다운시키는 역할이니까 두 가지가 뭐 약간 몸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저렇게 마시면. 네. 근데 또 술이 또 네. 이제 어느 정도 양까지는 약간 각성시키고 그리고 약간 흥분시켰다가 그 어느 정도가 그쵸, 넘어가면 그쵸. 이제 네, 사람을 네, 네. 이제 진정시키고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이게 양이 특히 술을 처음에 저렇게 술이랑 카페인 드링크랑 마시면 굉장히 초반에 막 흥분되고 엄청 이렇게 맞아요. 고양되고 그럴 각성되고 수도 그럴 있을 것 거예요. 같은데. 그러면서 약간 이상한 행동을 막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그러니까요. 위험한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커피는 약간 마르신 분이 대사가 오히려 좀 빠르다는 얘기는 좀 있어요. 그거는 뭐 이제 몸에 이제 약간 지방이 많고 체중이 오히려 많이 나가면 이제 좀 더 분포가 좀 더 길게 돼서 조금 더 몸에 대사된 남아있다가, 오래 네네, 남아 그러실 수도 있다 그럴 있구나. 수 네네. 있어서 오히려 네네네. 커피는 좀 마르신 분들이 효과가 오히려 좀 빨리빨리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네네네네.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네. 그러면 카페인이 신체에 미치는 저희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보긴 할 건데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볼게요. 일단 뭐 그냥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약간 뭐 손도 떨리고 이러니까 교감신경 작용을 항진시키잖아요. 네, 그거 외에 또 다른 뭐 좀 안 좋은 게 있나요? 저는 커피 러버로서 또 커피 러버긴 한데 사실 네. 선생님도 위염이나 위식도형의 증상을 너무 많이 마시면 좀 느끼시지 않나요? 네. 아주 가끔 네. 그런 것들도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약간 위식도 네, 그렇죠. 위염과 네네네. 위식도형류의 네네네. 악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이나 철분 이런 것들의 흡수를 방해해서 골다공증의 위험도도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네, 네. 이제 약간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각성이 되면서 어느 정도 두근거리는 느낌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기저에 부정맥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이 카페인을 좀 급하게 과도하게 이렇게 드시게 되면 그런 증상들이 좀 악화될 수 있어서 좀 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확실히 근데 커피가 카페인이 그래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들도 알려진 게 꽤 있어서요. 뭐 당뇨도 위험이 어느 정도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뭐 신경계에서도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을 조금 그래도 저하시킨다는 그러니까 신선한 커피를 어느 정도 잘 마셨을 때에는 저런 데에도 약간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우리가 이제 카페인 커피를 조금 현명하게 마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실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네. 저희가 일단은 졸릴 때 각성 효과를 일단 줘서 그렇죠. 일단 뭐 저희 일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는데 집중을 시켜주는데 도움이 되긴 하죠. 금단 현상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커피도? 그렇죠. 커피도 약간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중독되는 물질의 금단 현상하고는 약간은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커피를 마시게 되면 그 커피를 마셨을 때 이제 몸이 깨고 이제 집중이 잘 되고 그런 느낌들을 저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끊게 되면 그런 것들의 효과가 없어지게 되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금단 그쵸, 현상이 그쵸.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카페인이 약간 뇌혈관의 혈류를 약간 조절하는 그런 게 있어서 커피를 많이 사실 저도 그런 걸 가끔 느끼는데요.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던 분 아니면 아침에 항상 커피를 일정하게 마시던 분이 주말에 조금 늦잠을 자시면서 커피를 이제 아침에 좀 원래 먹던 시간에 못 먹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디톡스를 하겠다고 이번 주말엔 안 먹어야지 했다가 점심쯤 지나고 나서부터 머리가 두통이 아프셔서 생기죠. 맞아요, 두통이 맞아요. 생기시면서 네네네.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실은 이제 편두통이 많이 흔하거든요. 근데 편두통이 이제 실은 치료가 카페인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카페인을 계속 마시게 되면 카페인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지금 말한 이런 금단 현상처럼 두통이 생기기 때문에 실은 두통이 자주 있는 분들은 커피를 저희가 줄이거나 끊으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카페인이 정말 그럼 잠에는 어떻게 미치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카페인이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그 기람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데노신이 뭐죠, 선생님? 그러니까 아데노신이라는 거는 사실 뭐 머리에만 작용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온 몸에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물질을 이제 저희가 ATP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이 저런 ATP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 그거에서 이제 저기 옆에 노란색 동그라미가 붙어 있는데 저런 인산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저기 옆에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점점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낮 동안에 깨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ATP를 사용하게 되면 그 부산물로 아데노신이 몸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그게 뇌에도 축적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아데노신 물질들이 축적되게 되면 피로감을 느끼고 뇌에서는 이제 졸림을 느끼게 되는데요. 저 아데노신 물질이 충분하게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잠이 올 정도로 이렇게 많이 졸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잠을 자는데 중요한 네, 질은 매우 게 잠이 중요한 드는데 역할이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아데노신이 쌓여서 잠이 드는 거니까 이제 중요한 물질이고 그래서 잠이 부족하게 되면 아데노신이 이제 확 올라가서 그렇죠. 잠을 더 많이 자게 되는 이제 그런 거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커피는 그 아데노신 수용체에 아데노신이 붙는 거 대신에 커피가 붙어서 아데노신 못 붙으니까 잠을 깨우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 카페인하고 아데노신이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원래는 이제 우리 몸에 아데노신 수용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특히 머리 뇌예요. 그래서 뇌에 이제 아데노신 수용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아데노신이 붙게 되면 아, 우리 이 사람이 정말 피곤하고 졸린 상태다라는 신호를 뇌에 이렇게 주게 돼요. 근데 이제 네. 저 카페인이라는 게 모양이 비슷하게 생겨서 아데노신이 앉을 의자에 카페인이 그냥 먼저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데노신이 붙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카페인이 그 자리를 뺏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데노신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각성에 도움이 되는 어떤 물질들 같은 게 계속 활성을 시키게 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오히려 각성과 집중이 유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의 효과를 원해서 사실 우리가 커피를 그렇죠. 네네네. 마시게 되는 그래서 거긴 한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녁에 잠을 못 잤어도 카페인을 좀 마시면 아데노신이 막 쌓여 있으니까 졸려야 되는데 그게 조금 이제 잠이 안 오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따가 그 카페인이 그 지속되는 시간, 몇 시에 마셨을 때 카페인이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따라서 그게 요새 많은 계산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기 전에 지금 저희가 이 굉장히 재밌는 슬라이드 선생님이 갖고 오셨는데 이거 오징어 게임 아닌가요? 네, 저희가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요? 말하면 안 되나요? 해도 될까요?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 실제 오징어 게임에는 사실 저 의자 뺏기 게임이 안 나오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저런 게임 같은 거를 재현하는 되게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가 한국의 오징어 게임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의자 뺏기 게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거를 만들어서 했는데 맨 마지막 게임이 한국은 오징어 게임이었잖아요. 근데 너무 몸싸움이 심하고 외국인들이 좀 이해를 못해서 비슷한 의자 뺏기 게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데노신이 앉을 의자를 카페인이 자꾸 뺏는 거가 이제 저는 의자 뺏기 게임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 슬라이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 비유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카페인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뭐
예민하신 분들은 아마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잠들기 어려우니까 수면 잠복기라고 하는 거가 증가되고, 그리고 수면 시간 자체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깨는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수면 효율이라고 하는 게 감소되고, 내가 이제 잠자는데 수면의 질도 좀 잘 못 잔 것 같다 이렇게 늘 수 있고요. 깊은 수면이 원래 그 아데노신이 쌓이면 깊은 수면이 연관이 있는 건데 소파 수면이 감소하고 1단계 수면도 이제 증가를 하고 합니다. 근데 개인마다 굉장히 다르고 또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더 영향을 많이 받고 뭐 그럴 수 있고요. 또 당연히 섭취량이랑 언제 드셨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많이 섭취하시면 잠들기도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수면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오전에 마셨는데 오전에 마시면 효과가 오후까지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은 나는 잠드는 건 별로 상관없는데 오히려 새벽 때 자주 깬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실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운하지 않은 수면,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의 질이 조금 좋지 않다라고 이제 느끼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잠을 짧게 자면 커피 효과가 더 강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 그림은 네. 조금 복잡하긴 한데 네네네. 미국에서 한 몇 년 전에 한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커피를 먹는 양을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자는 네. 시간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커피를 많이 먹으면 좀 저런 다양한 불면 증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잠을 짧게 잘수록 당연하게 또 불면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조금 조합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봤더니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고 수면을 짧게 잘수록 수면 중에 어떤 게 제일 안 좋냐 했더니 잠을 자고 나서도 별로 개운하지 않은 고증상이 제일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카페인을 마시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그 수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졸림이 쌓이고 아데노신이 쌓여서 이제 저희가 서파수면이라고 하는데요. 그 서파수면을 통해서 가장 이제 뭔가 개운해지는 그런 서파수면을 충분히 잘 해야 이제 충분히 개운하게 잤다라는 걸 잘 느끼게 되는데, 아무래도 짧게 자고 카페인을 많이 마시게 되면 서파수면이 줄면서 자도 잔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조금 수면의 질이 많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인 효과를 이제 저희가 시간을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자기 직전에 이제 마신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이제 비교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조금 작긴 한데 첫 번째 이제 노란색이 잠자기 직전에 마신 거고요. 그 다음은 잠들기 3시간 전, 그 다음 잠들기 6시간 전에 마셔서 사람들한테 잠을 어떻게 잤느냐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플라시보, 위약으로 그냥 커피는 아닌 거를 이제 마셨는데, 잠자기 직전이면 당연히 잠들기가 오래 걸리고 지금 한 50분쯤 걸렸거든요. 근데 옆에 3시간 전, 6시간 전에도 여전히 위약을 먹었을 때보다 훨씬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6시간 전에 마셨어도 잠드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보는 거고요. 수면 시간도 맞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어서 티가 별로 안 나는데, 그전에는 7시간 이상 잤다면 다 6시간으로 해서 6시간 전에 마신, 3시간 전에 마신, 바로 자기 전에 마신 게 다 영향이 있고, 수면 효율도 감소돼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 아까 수면의 질 얘기하신 것도 수면의 질도 좀 떨어지고요. 요거는 근데 주관적으로 평가하신 거고, 실제로 검사를 했어요. 머리에다 뇌파를 붙이고 검사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직전에 마신 커피, 3시간 전, 6시간 전 다 잠드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고, 그리고 수면 시간도 짧아졌고, 그리고 중간에 깨어있는 시간도 많아져서 이게 6시간 전이면 한참 전인 것 같은데도 영향이 있어서, 특히 예민하신 분들, 커피 예민하신 분들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커피를 마셔도 잠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이제 연구에서 밝혀졌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불면증 없는 일반 이제 정상적인 성인, 그러니까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좀 생각을 해야겠죠, 이제. 그러면 저녁에 이제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이유를 저희가 실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특히 안 되는 이유가 또 다른 일주기 리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카페인을 마시게 되면 아까 아데노신 수용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거기에 억제를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시계라는 게 있어요. 아마 이 방송을 몇 번 보신 분들은 저희가 수면을 얘기할 때 항상 그 생체시계라는 걸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아데노신 수용체에 카페인이 붙어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영향 중에 하나가 이
생체 시계를 리셋 시키는 거예요. 생체 시계를 약간 리셋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단순히 그 졸음이 쌓이게 하는 아데노신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시계도 영향을 주는 거군요. 네, 시계도 네. 아예 조금 약간 네, 망가뜨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수면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인 수면에 이제 졸림이 늘어나는 것과 생체 시계 이 두 가지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카페인을 조금 예, 섭취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그냥 안 오는 것도 있지만 또 늦게 자는 패턴으로 가서 내 머릿속에 시계를 좀 되게 지연시키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잠을 늦게 자게 만드는 그런 영향이 또 있을 수가 있네요. 잘 이용하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카페인 효과 지속 시간 계산기라는 게 있는데 네. 아까 저희가 잠깐 말을 하기는 했는데 뭐 반감기는 5시간이고 네. 더 이제 길게 갈 거라고 했는데 한번 그림 보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게 조금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본인이 커피를 몇 잔을 어떻게 마시는지 그걸 몇 시에 마시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몸에 카페인 지속 시간이 얼마나 어떻게 길게 갈지를 계산해 볼 수 있는 어떤 계산기입니다. 좋네요. 그래서 네. 저기 보면 아침 8시에 지금 커피를 한 잔 마시게 되면 저 주황색으로 저 카페인의 혈중 주황색으로. 농도가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침 8시에 제가 네. 235ml의 카페인이 든 커피를 이렇게 제가 이게 사실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8시에 회진을 돌기 조금 전에 그 그란데 라떼를 사서 마시고, 네. 네, 거기에 이제 샷을 추가했기 때문에 235ml의 카페인이 든 커피를 항상 이때 마시는데요. 그럼 제 몸에 이제 혈중 카페인도 이렇게 올라가서 아까 1시간 만에 쭉 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집중도 있게 회진을 돌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회진을 돌고 이렇게 아침에 일을 한 다음에 근데 제가 꼭 점심을 먹고 또 한 잔을 사실 마십니다. 네. 그래서 점심에 12시 조금 지나고 나서 밥을 먹게 되면 사실 다들 조금 식후에 조금 졸리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이거를 못 끊고 사실 저희가 12시에 한 번 더 마시게 되면 미처 아침에 마신 카페인의 양이 떨어지기 전에 요 두 번째 카페인이 다시 한번 이렇게 몸에 그래서 올라가는 노란색이 거죠. 다시 네. 두 번째 마신 거군요. 네. 안 마시면은 그냥 쭉 쭉 이렇게 이렇게만 떨어지는 내려갔을 건데. 텐데 네네네. 제가 점심에 또 마셔버렸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점심에 카페인을 또 마셔서 혈중 농도가 다시 이렇게 카페인 농도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넘었죠. 제가 아까 235ml를 두 번 먹었으니 벌써 그러네요. 470ml라서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수면 위생이 좋지 네, 않습니다. 수면 위생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몸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거 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면에 들기 위한 카페인 농도가 50ml가 이하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저는 새벽 4시까지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은 네. 보시면 굉장히 늦게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네. 그 새벽까지 잠을 못 오게 하거나 화장실 자주 가거나 오히려 처음에는 잠을 자는데 왜냐면 그때 이제 계속 잠을 안 잤으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아데노신이 떨어지면서 새벽에는 커피 효과가 남아 있으니까 자꾸 이제 깨게 되는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요. 고려를 하시고 본인의 이제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전에 마시면 좋겠죠. 오후에는 아무래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교대 근무자와 커피의 역할을 저희가 지금 커피가 계속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마시면 잠을 방해할 수 있다, 시간도 줄인다, 뭐 머리 생체 시계도 지연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나쁜 점을 실은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실은 그런데 이거를 실은 교대 근무자들이나 또 저도 이제 그 김현지 교수님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약간 우리가 몽롱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커피를 먹고 각성 효과를 실은 일으켜서 좀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페인 자체가 주간이든 야간이든 실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근무 시 각성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뭔가 딱 집중해서 내가 뭐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실은 야간 근무에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셔서 좀 각성도를 올리는 것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밤에 야간 근무를 아예 잠도 하나도 안 자고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자는데 이렇게 전화를 받거나 뭐 중간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은 자다 깨다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아마 자다가 중간에 깨면 굉장히 몽롱하고 막 그런 거를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수면 관성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잠을 적게 잔 그룹에서 미리 커피를 마시고 잠을 잠깐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낮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어차피 잠이 얕으니까 깼을 때 좀 말똥말똥한 느낌을 있어서 잠자고 비몽사몽한 걸 좀 줄일 수 있어서 수면 관성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이거는 잠을 적게 잔 그룹에서 한 거고, 잠을 이제 평소처럼 잘 잔 그룹에서 새벽 1시에 갑자기 깨웠어요. 근데 커피를 이제 마시고 잤는데 1시와 6시에 잠을 자고 깨면 커피를 마시고 잤기 때문에 실은
되게 중간에 깼으니까 피곤해야 되는데 약간 말똥말똥 할 수가 있어서 그럴 때 간단히 이렇게 정신행동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숫자가 넘어갈 때 그걸 내가 빨리 숫자를 보자마자 누르는 테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되게 잘했대요, 그룹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야간 근무할 때 좀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요것도 그래프가 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위에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낮잠을 자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시행한 역시 정신행동 검사입니다. 근데 이제 커피를 마시고 좀 잠을 자니까 그 자고 나서 이제 깨웠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정신행동 검사를 잘 하신 거예요. 위에 높은 게 잘 안 보이시겠다. 여기 위에 점선이 이제 커피를 안 마신 그룹, 이거 밑에가 커피를 마신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안 마신 그룹은 실수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커피를 마신 그룹은 자고 딱 깬 다음에 비몽사몽한 게 좀 없으니까 좀 실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이 좀 부족해도 각성 효과와 함께 이런 수면 관성, 이렇게 약간 말똥말똥 수면 잠자다 깨서 비몽사몽한 걸 좀 줄일 수 있어서 실은 야간 교대 근무하시거나 이제 교대 근무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자다 깨다 하는 그런 근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용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실은 권유를 그렇게 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깊은 잠을 못 자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근무 때 이렇게 이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적당한 카페인은 이제 각성도를 올리지만 실은 이제 야간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시간 지연시키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걸 고려하시고 내가 얼마나 커피 영향을 받는지 한번 본인이 좀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김현진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카페인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이제 카페인 그 시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다 거기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있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가 적정량, 그러니까 고위험인지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저희는 꿀잠을 위해서 김현진 교수님처럼 이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커피를 오전에 한 잔 정도 마시는 거를 그렇게 권유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